올해 시험 봐보신 분, 올해 시험 보셨어요? 시험 보시니까 어쩌던가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손해평가사 시험이 갈수록 지금 문제가 계속 꼬아지고, 단편적으로 알아서는 풀 수 없게끔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도 그 문제 하나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지 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래서 1과목, 2과목으로 나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과목과 2과목은 같은 분야예요. 하지만 1과목은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라든가 또는 보험 계약자가 알아야 될 사항, 즉 보험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게 1과목이고, 2과목은 농작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피해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과목. 기본적으로 1과목과 2과목 공통적으로 다루는 농작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은 76가지 작물.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76가지 종류의 작물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물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즉, 농작물 재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금액과 면적으로 조건이 주어지거든요. 금액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즉, 아, 지금 보험 대상 농작물이 76개인데 저 76가지에 속한다 손 치더라도 정작 규모가 너무 작거나 이런 경우는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금액으로 규정하는 것, 면적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금액으로 규정하는 건 우리가 농가에서 가장 영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벼라든가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메밀 이런 것들은 뭐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콩이나 팥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보험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1과목 문제입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1과목 목차를 보시면은요. 목차 한번 봐보게요. 자, 보험의 이해,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 이 보험의 이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1차 시험 범주예요. 올해 1차 시험 다시, 내년에 1차 다시 보셔야 되실 분들. 우리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 시험이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이 되죠. 1차 시험은 상법 상법 중에서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 다음에 재보험법, 그다음에 온해작물학, 온해재배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과목이 1차 시험 범주고 2차 시험은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그래서 1과목, 2과목으로 나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과목이나 2과목이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작물의 개수는 76개다. 하지만 1과목과 2과목을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은 1과목은 말 그대로 이론이고 2과목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실기 문제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저 시계가 죽었네. 우리가 보면 원장님 여기 시계가 돌아가셨어. 통상적으로 1차 시험은 합격률이 약 한 56% 정도 된다고 그러고 2차 시험은 평균 한 5% 정도 합격률이 돼요. 그래서 작년 시험도, 즉 올해 시험도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약 한 12,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셔서 합격자 발표가 11월 말이죠. 그때 발표를 하는데 올해도 아마 한 500명 정도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근데 2차 시험이나 1차 시험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절대평가로 시험을 보죠. 절대평가는 시험을 몇 명이 보든 간에 아, 과목별 과락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이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2022년도에 발표한 게 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 5개년 발전 계획에 의해서 2027년 이후에는 시험 과목도 7과목으로 늘리고, 그리고 시험 방법도 상대평가로 시험을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손해평가사 적정 인원 유지를 위해서 경년제로 시험을 실시하겠다 하는 계획을 2022년도에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5개년 발전 계획이 1단계가 끝나는 게 올해예요. 그래서 2027년부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올해 2026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년부터는 시험 방법이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같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제가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라든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혹시 공부하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들고 어떤 게 가장 궁금하다 하는 게 있으시면 첫 시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하시게. 없으십니까? 바로 수업할까요? 아, 혹시 손,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혼자 공부가 안 돼서, 네, 손해평가사 시험은 실질적으로 1차 시험은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지선다형이거든요. 사지선다형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 안 해도 충분히 1차 시험은 합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차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국가 자격 시험 중에 이렇게 교재 한 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없어. 얘 말고는. 현재 뭐 여러분들 가장 흔하게 접하는 공인중개사 시험만 보더라도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1차 2과목, 2차 5과목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가방이 엄청 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1, 2차 모두 객관식이잖아요. 손해평가사는 공부하는 범주는 76개 농작물만 공부하면 되는데 일단은 주관식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져 있지 주관식 시험에 그렇게 익숙해 있질 못해요.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알겠는데 쓰질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를 할 때 적자생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으면서 쓰면서 공부해야지 공부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은 1, 2과목 합쳐서 시험 시간이 120분이 주어집니다. 2시간인데 상당히 긴 것 같죠? 이 2시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과목 10문제, 2과목 10문제. 이 10문제 중에서 이 과목도 마찬가지 5문제는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단답형이라 이 5문제는 가로넣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좀 간단한 쉬운 그런 뭐 계산 문제라든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5문제가 나와요. 1과목, 2과목 모두. 근데 나머지 5문제는 소수령 문제가 나오거나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아예 손을 못 댔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것은 쓰는 연습이 안 돼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객관식 시험을 주로 보다 보니까 눈으로 그냥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익숙해져 있죠. 근데 우리 2차 시험은 전부 소수령이기 때문에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써나가게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하시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객관식 시험 볼 때는 그냥 아는 것 대강 보고 넘어가도 4개나 5가지 지문 중에서 고르면 되니까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우리 시험은
아는 걸 정확히 써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다고 이것은 내가 아는 거니까 하고 넘겨요. 공부하시면서. 근데 그 넘겼던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넘겼던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내가 쓰는 게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들 대부분이 별하든가 4대 과수라든가 4대 과수는 과수원, 과수작물이거든요. 사과나 배, 단감, 넓은 감을 4대 가수라 그래요. 그리고 고추, 뭐 76개 작물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연하는 문제들이 저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것도 공부 많이 해. 왜?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 놓고 5월이나 6월 되면 이 부분은 내가 아는 거니까 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면 쓰들 못해 이제. 왜?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시험을 2번 봤는데 일단 저도 시험을 2번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때 1과목이 첫 번째 시험 봤을 때 93점, 94점인가 나왔고 이 과목이 발악이 나왔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시험 보는 요령인데 제가 1과목을 너무 자세히 쓰다 보니까 이게 1과목 다 아는 문제고 그래서 막 풀고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2과목 딱 들어가려니까 종료 15분 전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요. 뭐 그때부터는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시험 보는 요령도 잘 익히셔야 되고 다음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5월이나 되면 하루에 한 번씩은 써보셔야 돼.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험 보실 때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300페이지짜리 연습장 있죠. 경지로 되어 있는 거. 그걸 10권 이상 써야지 합격한다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3000페이지를 적어야지 합격한다는 이야기겠지. 진짜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그 문제를 바로 보고 써 내려갈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가 돼야 돼. 자, 시험에 왜 변화, 4대 가수나 고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느냐. 일단 우리 시험을 보면은요. 손해평가사들이 많이, 손해평가를 많이 하는 작물. 그러면 손해평가사들이 손해평가를 많이 하는 작물은 그만큼 계약자도 많다는 이야기겠죠. 가입자도. 그래서 가입자가 많은 작물. 통상적으로 현재 보험 가입이 가장 많이 돼 있는 작물이 벼입니다. 그리고 손해평가를 가장 많이 하는 작물도 벼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4대 과수. 4대 과수는
저가 후 차가수 조사라는 게 있어요. 저가 후 차가수 조사는 뭐냐면 적과 종료 직후에 가입한 가수원 전 가수원을 조사하는 거예요. 피해가 있든 없든. 보험에 가입한 가수원 정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손해평가사들이 6월 말경부터 7월, 8월까지는 모든 손해평가사들이 전가수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건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의 보험 가입 가수원을 전체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손해평가사들이 보통 현재까지는 그래요. 지금 농림부에서는 손해평가사들이 인수심사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놓고 있거든요. 인수심사가 뭐냐면 인수심사는 쉽게 말해서 1과목 범주고 손해평가는 2과목 범주예요. 인수심사는 보험 가입 신청을 했을 때 이 농지가 보험 가입 대상 농지인지, 즉 면적을 먼저 봐야 될 거고 면적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올 것이고 또 다음에 인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쩐지. 예를 들어서 뭐 고추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든가 또는 재배 방식이 노지 재배나 터널 재배해야 한다든가. 그러면 인수심사를 하게 되면 이게 노지 재배인지 터널 재배인지 확인해야 되고, 왜? 노지 재배냐 터널 재배냐에 따라서 보장 생산비가 달라요. 그래서 이 보장 생산비, 고추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약간 예를 들어서 2만 원 정도 하는데 2만 원이라고 하면 2만 곱하기 예를 들어서 그 농지가 1000제곱미터다. 이렇게 하면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겠죠. 이런 인수심사들을 손해평가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는 농협의 보험 담당자들이 인수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엉망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일단 손해평가사들이 손해평가를 나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면적 측정이에요. 농지 면적 측정. 면적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수심사가 제대로 돼 있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왜 인수는 엉뚱한 사람이 받아놓고 일은 우리한테 시키냐. 그래서 예를 들어 심한 경우에 고추 조사를 하는데 고추밭 면적이 46,000제곱미터라고 돼 있어. 46,000제곱미터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농지예요. 근데 지번을 보니까 산 260번지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이 지번을 찍고 농지를 찾아가잖아요. 고추밭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입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한 기퉁에 조그만한데 여기에 고추가 심어져 있어요. 약 600이나 700제곱미터 정도. 근데 가보지도 않고 농민이 보험가입 신청을 하니까 그냥 기록도만 보고 이 사람 땅이 한 260번지 46,000제곱미터니까 저걸 가입 면적으로 다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자들이 가서 농지 면적 측정을 해가지고 계약 변경을 또 해야 돼.
계약 변경 절차는 또 복잡해요. 면적을 실측에 해서 사진 찍고 해서 농협에다가 계약 변경 요구를 하면 그 농협은 또 NH 손보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인수심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저런 절차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인수심사부터 손해평가사들이 인수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만약 인수심사가 손해평가사 업무로 들어온다면 현재는 손해평가가 수확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농작물 수확기에. 근데 인수심사가 들어온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때는 1년 연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수품목은 11월, 12월 중, 1월 중에 4대 가수, 사갑에 단감, 떫은감 1, 2, 3월 중에 보험 가입하고 4월에 밭작물, 5월에 논작물, 6월에 일부 품목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면 손해평가사 지금 현재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약 한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올해 이제 또 보태지면 6천 한 2, 300명 되겠지만 이 수 가지고도 부족해. 가입하는 농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수확기에 걸쳐서 보통 손해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는 달이 5월부터 시작한다 하고 생각하면 돼요. 5월부터 5월, 6월. 5월, 6월에는 어떤 조사를 할 것 같아요? 5월, 6월에 나오는 거. 사과가 6월 달에 나와? 5월, 6월에는 보통 밀, 보리, 그다음에 귀리, 그리고 마늘, 양파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즉, 가을 작물에 대한, 가을에 우리가 파종하거나 정식한 작물에 대한 조사가 5월, 6월에 하고, 7월하고 8월에는 적가후 착가수 조사. 다음에 8월하고 9월은 고추 조사. 다음에 9월 중순 이후부터 10월까지는 논작물 조사. 그리고 11월, 지금이죠. 홍하고 두류 조사를 해요. 그리고 12월하고 12월에서 1월에 걸쳐서는 가수원의 고사나무 조사를 해요. 지금 현재는 주 조사가 5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인수심사가 손해평가사 정상 업무 범주로 들어온다면 훨씬 더 업무량은 많아지겠죠. 현재 인수심사를 하고 있긴 해요. 어디에서? 법인에서 일부 인수심사를 위탁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현재 협회에는 아직 인수심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 합격을 해. 그럼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이것도 궁금하죠. 자,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곳은 협회에 가입하거나 또는 법인의 직원으로 취업해서 일하는 방법들이 있어. 그 협회는 현재는
협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한국손해평가사협회, 농작물재해보험협회. 그래서 줄여서 한손협, 농재협이라고 이야기를 해. 협회가 두 개가 있고, 법인은 현재 40 몇 개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은 손해사정법인이에요.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법인을 만들어서 손해평가사를 채용해서 일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 손해사정법인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2016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 손해평가사 제도가 농작물재해보험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농작물재해보험도 재물보험 범주에 속하잖아요. 얘도 재물이잖아. 여러분들 손해사정사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해사정사는 재물손해사정사가 있고 신체손해사정사가 있죠. 그러죠? 즉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데 재물의 손실에 대해서 평가하는 손해사정사는 재물손해사정사라고 하고, 다음에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은 신체손해사정사라고 그러는데, 손해평가사 제도가 없을 때 재물손해사정사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급을 했다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손해평가사 제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손해사정법인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손해사정법인은 손해평가사를 채용해서 하는데, 일단 업무 비중을 보면 지금 많이 수정을 해서 협회와 법인을 5대5로 업무를 분담을 해주겠다 해서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법인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현재는 협회와 법인의 업무량을 균등하게 하겠다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배분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얘도 불합리한 게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평가사 수하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손해평가사 수 중에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협회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손해평가사 수가 더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업무를 같이 준다? 안 맞는 말. 그래서 협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손해평가사 수에 따라서 업무 배분을 해주라. 이 제도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인에서는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뽑아. 조금 젊은 사람들, 50대 이전, 뭐 50대, 3, 40대 정도. 왜냐하면 이 법인에서는 일단 일은 많아요. 일단 일은 법인에서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일은 많은데, 이제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자격을 획득을 하면 법인으로 가서 일을 배우는 것도 추천을 해요. 근데 이제 수당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이 협회에서 10건을 한다. 법인에서 10건을 한다. 협회가 수당이 훨씬 더 많아.
주는 수당은 같은데 법인에서는 농지수당의 50%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더 많이 하되 뭐 협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뭐 똑같은 일 양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수당은 적다. 단 협회가 예를 들어서 뭐 10이란 일을 한다. 그럼 법인은 30 정도의 일을 하는 지금 현재 수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직업으로 법인에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고, 또 법인이 굉장히 일이 좀 빡세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자, 그럼 궁금한 게 평가를 나가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느냐 하는 것도 궁금하죠. 그러죠? 일단 수당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일단 손해평가사 수당이 있고, 즉 평가를 나가게 되면 하루에 3건 이상 했을 때 자격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다음에 농지수당이 있고, 다음에 일비가 있고, 식비가 있고, 다음에 고개를 벗어나면 도계,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은 하나의 지역으로 봐. 근데 이 전라남도를 벗어나면 숙박비가 나옵니다. 얘도 조금 웃긴 게 여기서 고흥이 더 멀어요? 고창이 더 멀어요? 고흥이 훨씬 멀죠. 근데 고흥은 숙박비 안 나와. 전라남도니까. 근데 고창은 숙박비가 나와요. 순창도 숙박비가 나와. 여기 순창 삼양 넘어서 바로잖아요. 그래서 얘도 약간 수정이 돼야 될 게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일 때 뭐 진도 신안섬에 나가도 숙박비가 안 나와. 이것도 약간 그러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수당이 책정이 되는데 우리가 논밭 작물인 경우에 하루에 약 15건 정도 농지 평가를 하게 된다거나 또는 과수작물인 경우에 8, 9건 정도 과수작물이 수당이 더 많거든요. 9건 정도 평가를 하게 되면 하루 수당이 약 한 48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요. 9건이라는 건 농지 9개, 과수원 9개, 밭 13개, 14개 정도. 근데 뭐 이 밭이 보통 업무 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역으로 배정을 받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고추 조사를 장성을 배정받아서 장성 고추밭을 조사를 했는데 어차피 농지 9개, 농지 10개, 11개 해봤자 거의 그 지역에 다 있으니까. 일하는 시간은 아침에 뭐한 7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점심 전 한 12시 정도에 끝나고 오후에는 서류 정리하고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 평가수당도 올라야 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평가수당은 아직까지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재 협회가 농지과 한손협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서로 경쟁을 시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농작물 재배는 아주 잘못된 게
보험운용부서하고 손해평가부서를 똑같은 기관이 맡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NH손보에 위탁해서 정부에서 재보험료, 정부에서 이 농작물 재보험을 처음에 민간 보험사가 취급을 했어요. 처음에. 민간 보험사에서 농작물 재보험 취급을 했는데 손해율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보험사에서 전부 취급을 안 하려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NH손보를 지정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좀 해라. 대신 우리가 재보험사가 되겠다. 그래서 국가 재보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게 농작물 재보험이에요. 즉 NH손보에서 손해율이 일정 부분 이상 넘어갈 때 국가에서 다 재보험사 역할을 함으로써 그 손해액을 다 충당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NH손보는 실질적으로 보험 운영만 하지 이거에 대해서 운영 수수료만 받지 이걸로 인해서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 거지. 근데 NH손보에서 보험 가입도 하고 보험 운영도 하고 손해평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농지협과 한손협 두 개 기관이 있다 보니까 손해평가사들이 한 목소리를 못 내. 그래서 아마 내년 지금 농지협과 한손협을 통합을 하자 하고 투표를 해서 전부 찬성을 했거든요. 90% 이상이. 그래서 농지협과 한손협이 통합이 되게 되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은 뭐 웃기는 이야기지만 제가 계속 이건 온라인이라 계속 나가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 현재는 협회가 법인 하청업체 역할을 하고 있어. 법인에서 일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일 처리를 못하니까 협회한테 줘. 이것도 웃기는 게 법인에서 하기 쉽고 편한 것은 다 자기들이 하고 안 그런 것만 협회한테 좀 해달라 하고 주거든요. 주면서도 어떤 짓을 하냐. 농조협에도 주면서 농조협에서 불만 있잖아요. 그럼 너희 하지마 한손협에 줄게. 한손협에 주면서 한손협에서 불만이 있어. 너희 하지마 농조협에 줄게. 그런데 협회에서는 소속 평가사들 업무량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잖아요. 근데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서 통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 지금 이렇게 해서 통합 작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거의 통합이 완료되지 않나. 그래서 우선 통합부터 내년부터는 지금은 농조협하고 한손협 근무복, 근무조끼 색깔이 달라요. 근데 내년부터는 통합 근무복을 입기로 지금 같이 협의가 돼서 내년부터는 근무복이 새로 아마 제작이 될 거야. 이런 것들. 뭐 지금 손해평가사 제도가 2016년에 생겼으니까 약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10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바꿔야 될 것도 많고 제도도 개선해야 될 게 많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국회에서 농작물 재보험 뭐 P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보험의 뭐 연실화를 위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농작물 재보험의 보험 가입 방법이 크게
소학감소 보장, 생산비 보장, 그리고 수익 감소 보장으로 구분이 돼요. 크게. 수학 감소 보장은 뭐냐?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 생산비 보장은 사고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거. 수익 감소 보장은 자, 기준 수익과 수학기 수입이 있겠죠. 보험에 가입할 때 나는 이 농지를 가입함으로써 이 농지에서 2천만 원의 수입이 날 걸로 생각하고 보험 가입을 했어. 근데 수학기에 뭐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리는데 옛날에는 양파 파동이니 마늘 파동이니 이런 말 많이 있었죠. 수학기에 가격이 너무 내려가 버렸어. 그 너무 내려간 이유가 뭐야? 올해 양파값이 좋았단다 그러니까 또 좋을 줄 알고 엄청 양파를 많이 심어서 가격이 내려가. 이런 것, 즉 기준 가격 대비 수학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수입 감소 보장, 즉 농가 수입 이름이 바뀌었어요. 수입 안정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근데 농가에 가장 필요한 보험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어요? 수입 안정보험 방법이에요. 수입 안정보험은 가격이 하락해도 보장을 해주고 재해가 있어서 수확량이 감소해도 가격이 기준 수입하고 수확기 수입이 달라지겠죠. 재해가 많이 있었으면. 그래서 모든 품목을 수입 안정보험으로 바꿔가고 있는 현재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벼도 시범 지역으로 이번에 영광이라든가 몇 개 지역이 수입 안정보험이 도입이 돼가지고 벼도 지금 전체가 수입 안정보험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수입 안정보험으로 보험이 운영이 되면 가입한 농지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평가사들이. 왜? 수입을 계산을 해야지.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지 이게 기준 수입하고 수확기 수입이 어느 정도 차가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은 올해 가입한 농지 정권에 대해서 보험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수확감소 보장은 농가가 나 수확이 좀 병충해로 또는 뭐 태풍 때문에 도복이 돼서 수확량이 줄었어요 하고 신청해야지 손해평가를 해. 근데 수입 안정보험은 신청하지 않아도 정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현재는 수입 안정보험이 작년 기준으로 9개예요. 근데 이걸 계속 늘려서 지금 과수도 사과배를 우선 시범적으로 수입 안정보험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되고 나면 평가사들 일도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글쎄 이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적정 손해평가 인력을 7,000명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까지 확보될 인원이 한 6,500명 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적정 손해평가 인력 7,000명이 차게 되면 상대평가로 가겠다. 이런 발표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에는 꼭 합격을 해야지 덜 어렵겠죠.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없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